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21세기 데이터를 통해 생명을 읽는 새로운 바이탈 사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고 예측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데이터로 생명을 읽다입니다. 데이터는 21세기 정밀 론제비티 시대에 새로운 바이탈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밀 론제비티란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정밀하게 관리하는 시대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이야기하는 주관적인 문진 방식으로는 노화나 낙상 같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병이 난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딱 맞는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걸음걸이나 자세 데이터를 디지털 언어로 바꾸어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스마트폰이 매일 기록하는 나의 걸음걸이 중 5년 뒤의 건강을 더 잘 예측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시각화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란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집되는 행동 및 생리적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될까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개인 기기를 통해 연속적으로 그리고 몸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생체 데이터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부폭이 일시에 줄어들거나 수면 중 호흡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처럼 질병의 전조는 통증이 아닌 아주 작은 변화, 즉 노이즈로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나 헬스케어 산업은 병이 난 후의 비용을 처리하는 사후 정산자에서 미리 위험을 관리하는 사전 리스크 관리자로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의 스마트폰 터치 속도가 질병을 예측하는 데이터로 쓰인다면 우리는 이를 혁신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생활 침해로 봐야 할까요? 다음으로 인공지능 시각지능이 헬스케어에 객관적인 눈을 달아주는 부분입니다. AI는 이제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분석 능력을 보여줍니다. 2차원 영상을 3차원 골격 모델로 재구성하는 AI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이는 과거 주관적인 관찰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한 낙상 위험 지수를 알아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시니어에 특화된 딥러닝 기술인 VIRTUALMAT는 수만 개의 좌표 값을 분석하여 신체 각도나 기울기를 정밀하게 수치로 보여줍니다. 덕분에 비싸고 복잡한 모션 캡처 장비 없이도 키오스크 한 대로 아주 정밀한 신체 분석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AI 트레이너의 데이터 분석과 인간 트레이너의 경험적 조언 중 어르신들은 어떤 것에 더 전문성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걸음걸이에는 미래의 건강 일기장이 적혀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뇌와 신경계의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폭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통해 근육과 신경계, 그리고 인지 기능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 속도가 0.1ms 감소하면 사망률이 약 12% 증가한다는 임상적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자세와 걸음걸이는 뇌에서 신체로 전달되는 신호체계의 거울이 되어 아주 미세한 오작동까지도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I-워크 사례처럼 치매나 파킨슨병의 징후를 수개월 전부터 미리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느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고령 사회에서 조용한 학살자로 불리는 질병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노화로 인해 근육량과 기능이 병적으로 감소하는 공식 질환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저장고이자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화폐와 같습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10% 줄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30% 줄면 혼자 움직이기 힘든 와상 상태가 되며 40% 이상 줄어들면 여러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근육량은 당뇨나 치매 같은 다른 질병들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파산과 신체적 파산이 개인의 노후 삶에 미치는
공통적인 치명점은 무엇일까요? 아시아형 근감소증 진단 가이드라인인 AWGS 2019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 진단에는 인종과 체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필요합니다. 서양인 기준으로는 아시아인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WGS 2019는 아시아 고령자의 신체 특성을 반영하여 힘근력, 기능 신체 능력, 양골격 근량 3가지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악력 28kg, 여자는 18kg 미만이거나 보행 속도가 초당 1.0m 이하일 경우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의학 지표를 넘어 헬스케어 비즈니스에서 고객을 선별하고 서비스 효과를 수치로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왜 아시아인에게는 서양인과 다른 별도의 근감소증 진단 기준이 필요했을까요? 체형 외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근감소증은 파멸적인 연쇄 고리를 유발하는 멈출 수 없는 도미노와 같습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그리고 결국에는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상태, 나아가 치매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와상 상태가 되면 근육이 일주일에 10%씩 놀랍도록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잃고 낙상하면 골절이 생기고 장기간 누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낙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장기 요양보험금 청구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보험사에게는 강력한 리스크 해지 솔루션, 즉 위험을 미리 막는 해결책이 됩니다. 데이터를 정밀 처방으로 변환하는 임상 알고리즘, 즉 폐쇄 루프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맞는 운동과 영양 처방을 만들어냅니다. 주관적인 조언은 강도 조절에 실패하여 오히려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정밀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비즈니스 가치는 안전성과 효과를 극대화하여 헬스케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용자 잔존율,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꾸준히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캡처를 통해 생체 및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엔진이 이를 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진단합니다. 이후 드라이브 EXOL과 같은 시스템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운동 및 영양 계획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재측정을 통해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고 알고리즘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약은 0.1mg 단위로 처방하면서 운동은 왜 사람마다 다르게 하루 30분 걷기로만 처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실증 데이터, 즉 RWE가 창출하는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하는 RCT와는 달리 RWE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집되는 실제 의료 데이터입니다. RWE의 핵심 가치와 비즈니스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골절 발생률 감소와 같은 실제 결과를 통해 보험사 등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EG 솔루션 판매를 확대하여 서비스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셋째, 제약사나 건강기능식품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수백억 원 가치의 무형자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험실의 RCT 결과보다 일상생활의 RWE가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제적 개입, 즉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인지 보여주는 예방경제학입니다. 병이 발생하고 통증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사후 치료의 경우 연간 입원 및 간병비로 약 3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미세한 움직임 변화를 포착하여 미리 예방하는 선제적 예방은 연간 구독료가 약 120만 원 정도로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처럼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개입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개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방이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헬스케어는 최종 사용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다른 독특한 다면적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같은 데이터라도 각 지불 주체의 근본적인 문제점, 즉 페인 포인트에 맞춰 다른 가치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실버타운에 솔루션을 제공하여
입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요양비 절감과 자존감 유지가 중요하고 보험사는 장기 요양 고액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해 손해율 감소를 원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지역사회 의료비 파산 위기를 막아보건 시스템의 재정 효율성을 방어하고자 합니다. 제가 30대 직장인이라면 나의 건강 관리를 위해 돈을 쓸까요? 아니면 70대 부모님의 근력 관리를 위해 돈을 쓸까요? 케이스 스터디로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로 진화한 스마트 경로당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모델은 오프라인 친목 공간인 경로당을 디지털 기반의 건강관제 요새로 바꾸는 지자체의 시도입니다. 목표는 지역사회 고령자들을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에 게임화 요소를 도입하고 측정된 데이터는 보건소로 자동 전송되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간호사가 출동합니다. 그 결과 노인 우울증이 25% 감소하고 신체 활동 참여율이 45% 증가하는 등 실증적인 커뮤니티 케어의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루한 근력 운동을 매일 경로당에서 즐겁게 하도록 만들려면 기술 외에 어떤 게임적 요소가 필요할까요? 차가운 데이터 뒤에 숨은 인간의 마음 읽기라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차가운 데이터는 정량적인 수치와 인공지능의 냉정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반면 따뜻한 공감은 사람의 진정한 동기와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 시너지는 미래 의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정확성을 자랑하는 인공지능과 완벽한 이해를 가진 인간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데이터와 따뜻한 공감이 합쳐질 때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헬스케어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치료받고 싶으신가요? 이제 정밀 데이터로 장수시대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디지털 현미경과 바이오마커에서 시작하여 근육 손실 예방을 통한 하이브리드 케어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학습 목표는 체육학을 넘어 실물 경제와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무 과제로는 가상의 80세 남성을 위한 12주 근감소증 예방 중재 플랜을 기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거대 하이브리드 케어 비즈니스 모델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이번 주말 부모님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어떤 데이터를 관찰해야 할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고령화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소개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